캐나다 필라테스 대표 김리나입니다. 오늘부터 20회에 걸쳐서 매트 필라테스 자격증 과정을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초반에 뭐든지 과정이 중요한 거 아시죠? 저희가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필라테스의 모든 동작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원칙들이 이론적으로 조금 복잡하고요. 필라테스의 모든 원칙들은 생체 역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필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 골격과 함께 항상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5회까지 골격을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닐 건데요. 이름은 제가 찰스라고 해서 항상 같이 다니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날인데요. 첫날에는 가장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호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요, 필라테스의 호흡은 기본적으로 흉곽 호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을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얇고 길게 내쉬는 흉곽 호흡인 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거는 단순히 호흡이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그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생체 역학적인 이론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호흡을 잘 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작을 할 때 훨씬 더 안정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호흡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찰스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흉곽 호흡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흉곽이죠. 흉곽 부분에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달리기 같은 거 하면 숨차도 흉곽 호흡을 해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흉식 호흡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흉곽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운동에서는 의도한 바가 있어서 복식 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필라테스에서 흉곽 호흡이라는 것은 흉곽이 가로로 넓어지는 호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에서는 흉곽 가로 호흡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원리를 지금 찰스 보시면서 조금 더 찬찬히 이해를 해 보실게요. 우리가 동작을 하실 때 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디서도 많이 들으셨죠? 필라테스에서 코어 얘기를 하는데요. 코어 근육들의 원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은 몸통 전체의 근육이기도 해서 코어 근육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 부분, 복근 쪽을 특히나 코어 중에서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흉곽 호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복근이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의 복근이 갈비뼈 하단에서 그리고 골반뼈 상단에 4개의 복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근이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흉곽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배가 움직이게 되면은 운동할 때 복근의 길이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요. 특히 흉곽이 위아래 올라가게 되면 부수적인 호흡근이라고 하는 목 부분의 근육들의 긴장이 오기도 하고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허리 부분에 운동할 때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라테스에서는 흉곽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근의 길이를 컨트롤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흉곽이 가로로 움직이는 호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조금 더 찬찬히 그럼 들여다 볼게요. 흉곽의 모양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흉곽을 이제 가로로 최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곽 호흡을 할 때는 들여 마시세요, 내쉬세요 하면은 흉곽의 구조 때문에 폐호흡을 100%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폐가 양쪽으로 있고요. 폐 밑에 보면 하엽이라고 해서 마렵이라고도 하고요. 제일 밑에 부분이 있는데요. 호흡할 때 그 밑에 부분까지 충분히 들여 마시고 내쉬어야 되는데 그 밑에 부분까지 들여 마시지도 내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흉곽의 모양 때문인데요.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흉곽의 뒤에는요. 흉추뼈 12개의 갈비뼈가 하나씩 붙어 있어서 다 막힌 구조이지만 앞에 부분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 가느골이라고 해서 시옷자로 벌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리고 흉곽 호흡이에요 하고 얘기를 드리면은 앞에만 살짝 벌어졌다 모이는 약간 할딱할딱하는 호흡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호흡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할 때 등 뒤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들여 마시는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저 손 한번 보시면은요. 뒤에는 막혀 있고요. 앞에는 약간 뚫려 있고요. 그래서 뒤부터 뒤, 옆, 앞 이렇게 충분히 채워주는 호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호흡이 뒤, 옆,
앞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가로 호흡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근데 뒤부터 채워지는 모양 때문에 입체 호흡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3D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뒤에서 보면은 등이 넓어지기 때문에 등 호흡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호흡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곽호흡 하는 방법을 찰스 보시면서 조금 쉽게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흉곽호흡 하는 이제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호흡은 코로만 깊게 마시고 입으로 얇고 길게 내쉬는데요. 얇고 길게 내쉬는 이유는 하나 내쉬면은 복근 4개 중에서 이제 바깥쪽, 안쪽 근육이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얇고 길게 약간 짜내듯이 내쉴 거고요. 필라테스 수업에 그래서 참관을 하신다든지 들어가시면은 들여 마시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이 굉장히 크게 들리실 건데요. 이유는 소리를 뭐 어떻게 내라는 아닌데요. 약간 짜내듯이 내쉬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에서는 짜내는 호흡 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코어랑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 중에서 필라테스에서 특히 내쉬는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쉴 때 심부 복근의 활성화가 더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부 복근이라는 거는요, 복근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근육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코어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복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 하단에서 골반뼈 상단까지 복근이 4개가 있고요. 복근은 총 4개가 바깥쪽부터 제가 써드리면은요, 복직근이 있고요, 복사근이 있는데 외복사근이 있고요, 내복사근이 있고요, 복횡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근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깥쪽부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복직근은 세로 직자 써서 갈비뼈 하단에서부터 치골뼈 있는 데까지 세로로 길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사근은 사선 근육입니다. 그래서 복근의 바깥쪽 사선에 되어 있는데 복사근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바깥쪽으로 있는 근육하고요. 복사근을 뜯어내고 나면 안쪽에 격자로 되어 있는 내복사근이 있고요. 다 뜯어내고 나면 제일 밑에 복횡근, 가로 횡자 써서 가로로 된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부터 이렇게 복근들이 4개가 있는데 제가 필라테스에서 내쉬는 호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쉴 때 심부 복근의 활성화가 특히나 가장 잘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복근 중에서 특히 복횡근의 활성화에 필라테스는 굉장히 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직근이나 외복사근, 내복사근은요, 운동할 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동작은 복직근 운동이에요. 이 동작은 뭐 복사근 운동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요. 복횡근 운동이에요는 운동 조금 하신 분들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복직근과 복사근 같은 경우는 액션 근육입니다. 복직근은 상체를 뭐 굴곡한다든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활성화될 수 있고요. 복사근 같은 경우는 몸통을 회전한다든지 외측 굴곡이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측굴하는 동작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복횡근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떤 액션을 했을 때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복횡근은 액션 근육이 아니고요. 몸 제일 안쪽에서 몸통을 잡아주는, 지지하는, 내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떠한 동작을 한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근 제일 안쪽에서 복압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원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동작을 할 때 복근들을 4개를 골고루 사용하고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완성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동작도 하지만 복압도 높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복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라테스에서 호흡을 특별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깥 근육만 쓰면 되지 왜 굳이 안쪽 근육까지 써야 되냐, 그렇게 호흡까지 어렵게 하면서 굳이 왜 액션 근육이 아닌 근육까지 써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것의 우리 원리를 좀 보실게요. 근육들은 크게 안정근이 있고요, 움직임 근육이 있습니다.
필라테스에서는 안정근을 스테빌리티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움직임 근육을 모빌리티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모빌라이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안정근하고 움직임근의 이제 차이를 한번 보실 거예요. 안정근 같은 경우는 뼈 가까이 붙어서 뼈가 제 자리에 잘 고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절들이 움직일 때 그 관절이 그 모양 내에서 바르게 움직일수록 해줄 수 있는 근육이 안정근이고요. 모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큰 힘을 만드는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복잡해지죠. 점점 우리 동작 배우려고 들어오셨을 텐데 필라테스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필라테스가 재활에서 시작했다라고 항상 어디선가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재활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동작을 할 때는요, 안정근과 움직임 근육에 대해서 인지가 없이 그냥 동작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바깥에 표피에 있고 큰 힘을 낼 수 있는 움직이는 모빌라이저 근육을 주되게 사용하십니다. 모빌라이저 근육만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동작하실 때는 힘도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드니까 바깥 근육도 딱딱해지고 하니까 또 운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운동하고 있으니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체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뼈 가까이 있는 안정근들도 있고 움직이는 근육도 있는데 움직이는 근육만 사용하시게 되면은 안정근들은 점점 자기 역할을 잃어가고요. 안정근들은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 근육만 발달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문제라는 게 조금 복잡한 이론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어깨 관절이라고 보시면은요, 어깨에 딱 붙어 있는 회전근개 같은 안정근들이 있을 거고요. 큰 움직임을 만드는 이제 삼각근 같은 근육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안정근의 역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에 딱 붙어 있으면서 관절을 편안하게 그 내에서 아스로키네미틱이라고 해서 그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큰 근육들은요, 부드럽게 그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힘을 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절들이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잘못하면은 통증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운동을 할 때 잘못하면 뭔가 불균형함, 불편함이 발생하는 게 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라테스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신체에 있는 모든 근육은 다 중요하다. 모든 관절도 그 모양대로 제대로 정상 가동 범위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운동하면 좋지, 상체 많이 올라와서 배가 땡기면 좋지가 아니고요. 안정근과 움직이는 근육까지 모두 다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정근들은 안쪽에 있죠. 그래서 인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안정근들은 대체로 작아요. 뼈에 딱 붙어 있어서 큰 힘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근 파워는 근 매스에 거의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큰 힘도 못 내서 인지도 잘 안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모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큰 힘도 낼 수 있는 데다가 힘을 내고 나면은 그 느낌도 되게 좋고요. 계속해서 발달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모빌라이저만 발달을 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몸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필라테스에서는 둘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먼저 어디에 집중한다? 스테빌라이저에 집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빌라이저가 완성이 돼야지 그 이후에 모빌라이저, 큰 근육을 만들어야지 근육이 바르게 잡힐 수 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운동들이 하시기 처음 하시면은 땀도 나고 근육 생기는 느낌도 좋고 살도 빠지는 것 같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필라테스는 처음에 하면은 이거 운동이에요? 별거 아닌데 땀은 안 나고 지는 빠지고 힘들긴 힘든데 어디 운동한지 모르겠고 느낌이 좀 하다 보면 안쪽이 조금 채워지는 느낌이고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스테빌라이저, 안정근을 먼저 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건 뭐냐 하면은 필라테스를 몇 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 안정화 찾다 보면은 큰 근육 못 만들겠네요. 저는 쉐입 하나도 못 만들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정화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는 결국 나중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안정근이 확보되고 나면은 모빌라이저, 큰 근육까지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저희가 만약에
야구 공을 던질 거예요. 공을 던지는데 처음에 야구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안 배우면은요, 그냥 빨리 던져야 되는 것도 알겠고 멀리 던져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다 보니까 막 던지게 됩니다. 막 던지게 되면 열심히 몸 틀어서 최대 멀리까지 던지려다 보면 어때요? 어깨 부분에 통증이 오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상이 발생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안전근에 대한 이해 없이 모빌라이저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운동을 계속하면 공을 계속 던지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문가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은 공을 멀리 던지고 통증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전문가들은 뭔가 가르쳐 주겠죠. 저도 사실 공 던지는 건 잘 모르는데요. 뭔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던져서 몸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던져야지 어깨 탈구도 없고 최대 멀리 던질 수 있고 파워도 생길 거다.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 바로 안전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만약에 이렇게 던져요. 이게 지금 어깨도 빠져나가지 않고 어깨 딱 안정한 상태에서 몸을 천천히 회전해서 컨트롤해서 던져요. 이렇게 컨트롤해서 던지게 되면 어때요? 큰 파워는 안 나겠죠. 이 상태가 스테빌라이저까지 쓴 상태고요. 결국은 뭐예요?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 안정근 써서 최대 컨트롤 된 상태에서 큰 파워까지 낼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모빌라이저까지 쓴 상태여서 필라테스는 스테빌리티 근육에서요 모빌리티 근육까지 전체 다 포함하는 과정이다. 시작은 하지만 스테빌리티로 시작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복근 얘기하다가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들어왔는데 다시 우리 이제 복근으로 넘어갑니다. 복근 아까 4개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복근 중에서 표피에 있는 복직근이 있고요. 외복사근이 있고요. 뜯어내고 나면 그 밑에 내복사근이 있고, 뜯어내고 나면 그 밑에 복행근이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테빌리티가 완성돼야지 모빌리티 근육을 만드는 게 이 순서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우리는 복근을 어디서부터 만들 수 있다? 복횡근부터 복근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이제 이해되셨죠? 동작으로 대강 만드는 게 아니고 복횡근을 만드셔야 되고요. 복횡근을 만드는 방법은 호흡밖에 없다. 복압을 높여서, 걔가 액션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해서 복행근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호흡을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복행근의 이제 활성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복행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실 거예요. 복행근은요, 가로로 되어 있는, 가로 횡자 쓴다 그랬죠. 그래서 복근에 가로로 되어 있는 근육인데요. 위치 한번 찰스랑 한번 보시면서 같이 가보실게요. 복행근은요, 등 뒤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가로로 해서 앞에 복근의 가운데 리니알바라고 해서요, 가운데 선이 있어요. 가운데 백선까지 막아주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에까지 가로로 막아주고 있는 근육. 즉 보시면은 몸 전체를 다 가로로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의 역할이 몸통의 안정화 그리고 내장의 압박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근육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코르셋 근육이다. 코르셋처럼 몸통을 잡아주기 때문이고요. 혹은 챔피언 벨트 근육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챔피언 벨트, 이렇게 큰 벨트 아시죠? 그래서 근육이 그렇게 크게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근육을 우리가 제가 아까 복압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킬 거다 했는데, 이제 복압을 이용해서 활성화 시키는 그 원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갈비뼈 아래에 이렇게 횡격막이 있어요. 횡격막 그 아래부터는 우리가 복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복강 내압을 높여서 복횡근을 활성화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횡근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사실 컨트롤이 안 될 때 굉장히 헐렁헐렁 흔들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근육들과 같이 코어를 하면서 복강 내압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근육들을 보시면은요, 우선 호흡근이죠. 호흡하는 위에 횡격막을 사용하실 거고요. 횡격막은 흉곽 밑에 가로로 되어 있는 막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골반 제일 아래쪽에 골반 기저근을 사용하실 건데요. 골반 기저근은 하나의 근육은 아닙니다.
골반 제일 아래쪽에 바닥에 있는 근육이다 라는 의미여서 여러 근육들을 우리는 모아서 골반 기저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다혈근이라고 해서요. 척추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을 같이 활성화시켜서 지금 제가 이렇게 통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요. 복횡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렁물렁한 상태예요.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서 압력을 높이고 싶어서 위에서 막고 아래에서 막고 뒤에서 막고 압박을 주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압박을 줘서 복횡근을 활성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근육들을 조금 다시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진 않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5강 내내 하면서 이 그림을 되게 많이 보게 되실 거고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 학생들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딱 아는데, 자, 보시면은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코고요, 눈이고요, 귀고요. 이제 좀 보이세요? 경추고요, 흉추고요, 요추고요, 골반인 상태입니다. 우리 이 상태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할 거냐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복횡근이에요. 네, 복횡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위쪽을 막아주고 아래쪽을 막아주고 척추 뒤에 쪽을 막아주는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쪽은요, 횡격막입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횡격막이 있고요. 뒤쪽은요, 다혈근이에요. 아래쪽은요, 골반 기저근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복횡근을 압박하는 원리입니다. 저희 용어도 전문 용어도 좀 보실까요? 왜냐하면 필라테스에서는 수업하다 보면 전문 용어도 매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건 없지만 용어를 한번 알고 가시면은 혼선이 조금 줄어들 것 같네요. 우선은 복횡근 용어 한번 보시면은요. 필라테스에서 복횡근은 대문자로 TA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트랜스버스 앱도민이라고 해서 복횡근의 약자고요. 제가 좀 악필이어서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트랜스버스 앱도민이 그래서 앞자를 따서 우리는 TA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횡격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혈근은 멀티피더스 혹은 멀티피더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맨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은요. pelvic floor musc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필라테스 책에서 아주 흔하게 많이 보시는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피더스고요. 다혈근이고요. 그리고 골반 기저근이고요. 골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다이아프램, 횡격막이고요. TA, 복횡근입니다. 이 4개의 근육을 이용해서 우리가 핵심은 뭐다? 이 4개의 근육을 이용해서 복압을 높여서, 복강내압이죠. 정확히는 복압을 높여서 복횡근을 활성화시키는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개의 근육을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너코어 머슬이라고 합니다. 이 4개를 우리는 이너코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어의 정의는 사실은 필라테스 전문가들마다 꽤 달라요. 몸통 전체를 보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 허벅지까지도 보기도 하는데요. 이너코어는 바로 여기 이 4가지 근육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의 근육을 이용해서 복압을 높여서 복횡근을 활성화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호흡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론을 배워보실 거예요. 자, 우리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흉곽 호흡을 하기로 했고요. 코로 들여 마실 때 앞쪽부터 들여 마시면 충분히 폐에 마렵까지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뒤부터 의도해서 등호흡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쉴 때 골반 기저근을 사용해서 복압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동작을 이걸 다 나눠서 보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게 호흡의 이제 움직임 특성을 보실 건데요.
들여 마시는 호흡하고 내쉬는 호흡이 있는데요. 필라테스에서는 들여 마시는 호흡을 보통 inhale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여 마시는 호흡에서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전 동작을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서는 굴곡 동작을 대부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이 생체 역학적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호흡을 들여 마시면 흉곽은 벌어지면서 횡격막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신전 동작하기에 조금 편안하고요. 내쉴 때는 호흡을 흉곽 부분이 편안히 내려가면서 굴곡 동작하기에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동작할 때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들여 마실 때는요. 보통 척추를 세우는 동작을 주로 넣습니다. 내쉴 때는요. 복압을 높이는 동작을 주로 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들여 마실 때 척추를 세우는 동작을 넣는다는 게 우리 보통 신장 측정할 때 호흡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들여 마시시죠? 내쉬진 않죠. 우리 후 내쉬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도 키 잴 땐 다 들여 마셔요.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척추 세우기가 조금 더 편안하고 키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 마실 때는 우리 척추 세우는 동작이 주로 이루고요. 내쉴 때는 복압이 특히 높아지는데요. 복압을 높이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역시나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알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일어날 때 뭔가 이렇게 힘들면 뭐 응차하고 일어나잖아요. 뭐 어이쿠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복압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다른 운동에서도 뭔가 기압을 넣는 것도 내쉬면서 복압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쉴 때는 복압을 높이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작하실 때 동작마다 들여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 마실 때는 대부분 신전을 많이 하고요. 내쉴 때는 굴곡을 많이 하고요. 들여 마실 때는 척추를 대부분 세우고요. 그리고 배에 힘을 줄 때, 뭔가 일어날 때, 다리를 뻗을 때, 뭔가 힘을 줄 때는 우리는 언제나 내쉽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아마 호흡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만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가끔 책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가끔 동작하다 보면은 이 원리를 일부러 바꿔서 할 때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 들여 마시는 호흡이니까 신전을 해야 되는데 굴곡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 원리를 역행한 거죠. 일부러 역행하는 경우도 고급 동작에서는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굴곡을 한다, 힘을 쓴다 할 때는 내쉬어야 되는데요. 이때 들여 마시는 이유는 일부러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들여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작들, 그리고 초급 동작들은 이 원리를 그대로 따르시면 아마 쉽게 하실 거고요. 일부러 나중에 고급 동작 가서는 훨씬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역행한다. 그것도 기억하시면은 호흡 공부하실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셨죠? 우리가 이제 천천히 동작을 따라 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으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조금 어려우셨죠? 실습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실습을 쭉 도와줄 박미라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동작을 함께할 필라테스 강사 박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동작 잘 해주실 것 같죠? 네, 우리 오늘 이제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흉곽 호흡이다 라는 설명도 드렸고요. 등 호흡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안쪽에 복횡근을 압박하기 위해서 골반 기저근을 쓸 거다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호흡은 동작하실 때 이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합니다. 네, 꽤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하나하나 파트별로 나눠서 호흡을 해보고 맨 끝에 한꺼번에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요. 크로스 상태에서 똑바로 앉으시고요. 좌우 왔다 갔다 움직여서 엉덩이 밑에 좌골뼈 찾습니다. 네, 좌우 엉덩이 양쪽 밑에 뾰족한 뼈 있거든요. 그 뼈 사이로 척추를 똑바로 수직으로 앉습니다. 척추가 너무 뒤쪽으로 굴러도 안 되고요. 과하게 어깨를 연다고 앞쪽으로 밀어주셔도 안 됩니다. 척추는 똑바로 세운 상태. 이 상태에서 손을 갈비뼈 위,
늑골 있는데 얹어 놓으실게요. 크로스로 얹으셔도 되고요. 바깥으로 열어서 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어깨 편안한 상태로 얹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호흡을 해보실 건데요. 우선은 손바닥 아래 흉곽 호흡 생각하지 마시고요. 호흡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연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코로만 마셔보고 입으로만 내쉽니다. 우리 입술 사이로 얇고 길게 빨대처럼 내쉰다. 기억하시죠? 호흡은 코로 마셔보고 입으로만 내쉽니다. 필라테스 호흡이 헷갈리시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몇 번 더 할게요. 코로 마셔보고 입으로 내쉽니다. 얇고 길게 짜내기 때문에 절대 키가 무너지면서 복근 무너지지 않습니다. 호흡 코로 마시면서 이제 갈비뼈 커지는 거 손바닥에 느껴보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흉곽 호흡 느껴보고 있고요. 손바닥 아래에서 갈비뼈 움직임 느껴봅니다. 2개만 더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때 어깨 많이 들썩이지 않도록 어깨 쪽이 힘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다시 코로만 마시고 갈비뼈 커지고 내쉬는 숨에 제자리로 천천히 짜내듯이 흉곽을 제 위치로 되돌립니다. 네, 우리 마무리 접을게요. 손 내려놓으시고요. 네, 흉곽 호흡 지금 느껴보셨고요. 호흡은 기본적으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 연습해봤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아까 가로 호흡이다 라고도 얘기했지만 등 호흡도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흉곽의 모양 때문에 그냥 가로 호흡하면은 앞쪽만 이렇게 할딱할딱 열리면서 폐호흡을 깊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해서 뒤부터 들여 마신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등 호흡을 한번 느껴보실 건데요. 선생님 우선은 조금 전에 손 갈비뼈 위에 얹어놨을 때 등 느낌 있으셨어요? 저는 강사기 때문에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 그냥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우리는 필라테스 강사들이 일반적으로 항상 하는 호흡이지만 회원분들께서는 처음에 등 호흡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등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이 등 뒤로 가기가 어려워서 우리 이제 엎드려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등 호흡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고 앉으실까요? 두 무릎을 세우십니다. 두 다리는 엉덩이 너비 11자로 세우시고요. 다리 정렬 무너지지 않도록 골반 무릎 발끝까지 엉덩이 너비 11자 유지하시고요. 손은 무릎 위에 살짝 얹어 놓은 상태, 척추는 똑바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등 호흡을 할 건데요. 물론 혼자서도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처음에는 등호흡 연습 어려우시면은 누군가와 짝지어서 도와주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미라 선생님 짝이 돼서 흉곽 호흡 한번 등호흡 연습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머리부터 천천히 말아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발목 있는 데까지 흐를 거고요. 등은 편안하게 둥근 상태, 너무 고개 과굴곡되거나 들지 않도록 옆에서 봤을 때 머리부터 허리 밑에까지 편안한 커브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등 뒤에가 둥그러져서 약간 의도돼서 넓어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등 호흡 느낌 찾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도 이 상태에서 도와주기가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흉곽 부분을 손으로 약간 눌러주실 거예요. 핸즈온이라고 해서 이제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 압박을 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흉곽 모양대로 손을 하셔서 약간 바깥에서 지그시 눌러줌으로써 이 사람이 등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제가 미라 선생님 등 부분을 약간 눌러볼게요. 호흡 코로 마셔보고 입으로 내쉬어보고 지금 파트너의 손을 밀어주는 상태입니다. 호흡 코로 마시면서 등 커지고 내쉬는 숨에 제자리로. 네, 파트너가 뒤에서 약간 압박을 주면 느낌 찾기가 좋습니다. 들여 마시면서 등 커지고 내쉬고. 지금 보시면은 등이 크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 보실 거고요. 2개 더 들여 마시고 이때 어깨 들썩이지 않도록 내쉬는 숨에 등호흡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허리 하단부터 하나하나 세워서 척추 똑바로 세워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로 배울 호흡은 골반 기저근을 활용한 호흡입니다.
제가 아까 복행근을 압박하기 위해서 골반 기저근을 사용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셨죠? 그리고 골반 기저근도 사실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골반 기저근을 활성화하는 호흡을 지금 배워보실 건데요. 우선은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잠깐 이론을 얘기 드릴게요. 골반 기저근의 위치는 아시겠지만 어떻게 활성화하는지는 조금 막막하시죠? 다행히도 골반 기저근을 느낄 수 있는, 약간 인지할 수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제일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약간 소변 참는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래 홀을 살짝 수축을 하셔서 복압을 높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수축하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수축해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횡격막이 숨 내쉴 때 올라갈 때 골반 기저근도 같이 위로 올려서 복압을 높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축해서 약간 전체 판을 들어 올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앉아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실 건데요. 지금처럼 크로스 상태로 앉아 주시고요.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앉습니다. 사실 골반 기저근은요, 우리가 뛸 때도 느끼려면 느낄 수 있고요. 뭐 누워서 엎드려서 다 느낄 수 있지만 앉아서 했을 때, 지금처럼 앉아서 했을 때 가장 느낌 찾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앉아서 연습하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아마 누워서나 엎드려서나 동작할 때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요, 몸을 똑바로 세우지 마시고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손을 바닥에 편안히 짚어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골반 기저근이요, 바닥하고 약간 편안하게 바닥하고 평행을 이루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티슈 얘기 드렸죠? 이제 머릿속으로는 티슈를 한번 그려보세요. 제일 심부 근육이기 때문에 이미지 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슈가 지금 마른 몸 모양으로 있고요. 골반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내쉴 때 소변 참는 느낌으로 해서 그 티슈를 바닥에서 2-3cm 정도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 건데요. 조금 막막하시죠? 근데 하시다 보면 배가 약간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호흡은 코로만 마셔보고 내쉬는 숨에 티슈를 2-3cm 정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때 척추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놓고 내쉬는 숨에 끌어올립니다. 약간 들어서 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안 들어도 되고요. 들여 마시면서 내려놓고 내쉬는 숨에 살짝 들어서 그 티슈가요, 균등하게 올라갑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2개만 더 들여 마시면서 내려놓고 소변 참는 느낌으로 내쉬는 숨에 살짝 들어 올립니다. 아마 배가 약간 단단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복행근의 압박 상태입니다. 하나만 더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끌어올려 봅니다. 살짝 2-3cm 끌어올려서 천천히 내려서 끝내줍니다. 우선 몸은 이 상태로 있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2-3cm 정도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보통 골반 기저근의 활성은 25%에서 30%다 라고 연구 논문들에 나와 있는데요. 100% 끌어올리게 되면은 골반 기저근의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복행근뿐 아니고요, 다른 부수적인 목 근육들도 긴장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정도만 끌어올렸을 때 다른 부분에 긴장 없이 복행근만 활성이 가능하더라 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20-30%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좀 쉽게 그냥 2-3cm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배 단단해지는 걸 느끼셨나요? 혹시 이 느낌을 잘 못 찾으시겠으면은 최대 한번 100% 끌어올려 보시면은 목이나 어깨 쪽으로 이렇게 긴장이 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긴장 가기 전까지만 살짝 끌어올려서 복압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몸 수직으로 세워서 우리 골반 기저근 활성까지 우선 배워봤습니다. 이제 완전 누우셔서요. 조금 전에 했었던 흉곽도 느껴보면서 등호흡도 느껴보면서 골반 기저근까지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완성 호흡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누운 상태에서 이제 호흡을 제대로 하면은 실제 복행근에 압박이 오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복행근은 심부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촉진이 안 됩니다. 촉지가 어렵지만 그나마
만져지고 느낌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근육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복 직근은요, 갈비뼈 하단에서 치골뼈 있는 데까지 이렇게 세로로 있고요. 복 직근 잘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뭐 11 라인, 식스팩,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복사근이 바깥에 있는데 외복사근은 골반뼈 이쪽으로 사선으로 내려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ASIS라고 툭 튀어나온 전상장골극 뼈가 있어요. 그 뼈 위쪽으로는 결국은 내복사근하고 복행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이 그나마 복행근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손으로 촉지해서 실제 복행근에 압박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호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두 무릎을 세우고 누운 상태고요. 다리는 붙이지 않고요. 엉덩이 너비 11자로 편안히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등 부분은 편안히 바닥에 닿아 있고요. 손에 삼각형을 만들어서 배의 제일 아래쪽으로 가져갑니다. 손바닥이 바닥하고 평행인 상태에 느껴보시고요. 우리 이 이론, 골반의 이론에 대해서는 2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우선은 평행인 상태에서 복행근을 느껴봅시다. 아까 말한 그 호흡 다 가시는 거예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 마실 때 등이 커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복행근이 이때 내쉴 때 골반 기저근 끌어올리면서 압박받는 것도 이제 느껴보십니다. 호흡 들어갑니다. 호흡은 코로만 마셔보고 입으로 내쉬면서 골반 기저근 끌어올리면은 배가 단단하게 압박받는 상태입니다. 호흡 코로 마셔보고 입으로 내쉬면서 골반 제일 아래쪽 근육을 얼굴 쪽으로 끌어올리니까 배가 단단하게 3개만 더 들여 마시면서 등 커지고 내쉬는 숨에 외형적으로 사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셔도 아무 변화가 없죠. 혼자만 느끼는 근육입니다. 들여 마시면서 등 커지고 내쉬는 숨에 골반 기저근을 끌어올리면은 양쪽으로 단단하게 힘이 들어오고요. 선생님 잠깐 손 풀어볼까요? 제가 위치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일반적으로 눌렀을 때 약간 물렁물렁하죠? 호흡하시면 단단해지면서 약간 채워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하나만 더 갑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보이진 않지만 제 손에 느껴지거든요. 지금 엄청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긴장 풀어서 호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따라해 보니까 어떠세요? 이론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습하니까 쉬우시죠? 하지만 골반 기저근까지 함께 사용하는 복행근 호흡은 사실 조금 어려운 호흡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매일 연습을 하셔도 인지하시는데 한 달 이상은 걸리시고요. 일반적으로 평균 회원분들 보시면은 한 2-3달 정도는 연습하셔야지 그 다음부터 호흡할 때 배가 단단해진다 라는 얘기를 보통 하십니다. 호흡을 하실 때는요, 순차적으로 이게 4개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4개의 동작은요, 4번째 우리 맨 마지막에 누워서 복행근 압박하는 거 느끼셨죠? 그것을 위해서 앞에 3 동작은 원하는 부분만 연습하게 되어 있는 동작이니까 따로따로 연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호흡하는 동작들 중에서 어떤 거 할 때 가장 복근 느낌이 좋으셨어요? 저는 3번째 동작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손을 대고 호흡할 때, 이 느낌이 복행근 찾기가 너무 느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제가 볼 때 골반 기저근을 잘 쓰니까 느낌 찾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한참 연습하시면은 점점 배가 압박이 오는 걸 느끼실 거고요. 복행근을 사용하신다면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으셔서 몸통을 이렇게 압박하고 안정화 찾는 느낌이 점차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호흡 연습 많이 해오시고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등 커지고 이런 거 다 기억해 오셔야 됩니다. 2강에서는 골반 부분의 이론으로 넘어가서 골반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호흡 많이 연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박미라 선생님 동작 오늘 예쁘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